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독서 토론이고요.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 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인문학 독서였어요. 인문학 서적이었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었죠. 네. 아 벌써 5분이 이제 예. 들어오셨네요. 항상 우리가 책을 볼 때 이 책을 누가 집필했나부터 읽어보죠. 이 책은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필을 했고요. 27살에 하버드 교수를 했대요. 27살이면 내가 지금 30살이니까 3년 전에 내가 하버드에서 교수하고 있는 건데, 이야 대박이죠. 1980년부터 30년 동안 하버드에서 정치철학 교수님이었대요. 그래서 철학계에서 록스타이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 분야에서 엄청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책의 내용들이 다 좋긴 좋아요. 맞아요. 네, 좀 어렵다라기보다는 진짜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거 고민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진입할 때부터 이제 어떤 내용일까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책장을 딱 넘겼는데 심오한 내용만 나오니까 근데 이 책의 한 중반쯤에 가면은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 대충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책 내용 중에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만한 내용들도 있어. 아, 그렇죠. 전혀 고민 안 해본 내용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한 중반부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자기한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내 자신이 알게끔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거잖아. 그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라. 네.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잖아.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다. 네. 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 책에서도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 맞아요. 상대방이 나와 틀리다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약간 그런 거? 네, 맞아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같은 그 거위들 틈에 껴있는 아기 오리 자라면서 이제 너는 왜 틀리냐 하면서 왕따 당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누군가의 의견, 개개인의 의견이 다 존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당연히 이거 아니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당연하다고 있었지. 생각했던 것들이 누구한테는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렇죠. 피해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런 부분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나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했어. 아, 그렇죠. 근데 그 아닌 것도 있는 거야. 왜 그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담배에 세금을 왜 많이 붙여? 나는 흡연자 입장이잖아요. 담배 세금을 많이 붙이는 게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비흡연자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세금 많이 붙일 때. 난 괜찮다고 생각했지.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나 옳은지 자신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읽다 보면.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의 책 내용이 사례를 기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 내가 몰입을 하면서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첫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박재현 사장님, 최혜진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미국의 허리케인 사례가 나옵니다. 미국의 허리케인이 잦은데 어떤 지역에서 이제 허리케인이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케인 때문에 집도 이제 위험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당장 날아가게 생겼고 먹을 물도 없고 그리고 얼음도 찾기가 힘들고 집이 막 부셔지니까 주택을 막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당연히 내가 몸이 위험하니까 피할 곳이 필요하죠. 막 모텔이나 숙소 같은 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방값이 올랐어. 그리고 내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수값이 올랐죠. 내가 먹을 얼음이 없어. 얼음값 오르고요. 집 부셔졌는데 고쳐야 돼. 근데 너도 나도 다 고쳐야 되니까 수리비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폭등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이때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수리하는 업자라면 또는 생수를 판매하는 업자라면 가격을 안 올리고 100일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물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똘똘이님이 물을 파는 사람인데 아니면 모텔, 우리는 이제 임대업하니까 한번 이걸로 해보자. 모텔을 소유하고 있어. 반값. 반값. 여기서 우리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보자. 여기서 우리 지금 접속하신 분 중에서 임대인, 그렇죠. 우리 머승군님한테 한번 머승군님. 전화한 걸 한번 해볼까요? 네, 머승군님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머승군님 책 읽으셨대요. 전화 받으실 수 있을까? 과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머승군님. 저 지금 강원도로 현재 출장 와 있어서 일하는 중.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끊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하는 중이라 그래서 지금 인사하고 나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다른 분 저희가, 연결하죠. 다른 분 연결할게요. 책은 네. 다 봤는데 아쉽네요. 제가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아. 여우집님께 한번. 대박이네.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네. 네, 출장이 좀 딱 임대인이라서 딱 좋은데. 여우집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책 안 읽었어요.
이 책 안 읽었으니까 여기서 얼만큼 대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책 어렵다고 했는데 아까 신남자님이 네. 자, 책이랑 무관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우진님이 음. 이제 그 임대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방을 구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허리케인이 터져가지고 이천에 허리케인이 터져가지고 네. 방이 없어. 그래서 그쵸? 네, 저게 방값이 10만 원이야. 네. 근데 종아도 방을 구하고 나도 방을 구해. 누구한테 방 줄 거야? 당연히 저는 종하죠. 종아는 10만 원 주고 응. 나는 100만 원 줄 건데? 아 그래? 그러면 당연히 높게 부른 사람한테 가겠죠? 그쵸? 그래서 나랑 네.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동기가 와서 200만 원 준대. 그러면 더 그렇게 받겠죠? 그러네. 이렇게 현실이 의리가 없네. 그렇죠. 예. 당연히 종아였다가 돈을 10배로 주는 사람한테 가고. 그러니까 근데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임대인이야. 그래서 허리케인이 터졌어. 네. 근데 여우집님 네, 따님이 방을 구해. 네, 근데 종아가 100만 원 준다 그래서 네, 저기 따님이 전화한 거야. 네. 엄마, 나 10만 원에 방구해야 되는데 종아 사장님이 100만 원에 방구한다고 뺏어갔어. 그러면 내가 150 줄 테니까 잡으라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바로 박종아 까이는 거네요. 그쵸? 바로 가계약금 넣을 테니까 150에라도 해달라 그러라고. 그렇지. 그렇구나. 맞아. 이게- 이게 시장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의 원리인데 이게 과연 정당한가? 그렇지. 일단 여우진님 통화 마무리 짓죠. 통화 감사합니다, 예, 여우진님. 의견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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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우진님이 좀 통이 크긴 하네. 15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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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사정이 없네. 그렇죠. 예. 그냥 150 바로 제한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임대인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런 업자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네. 그 수요자도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돈 더 줄 테니까 새치기 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표도 있잖아요. 영화나 축구장 표도 표가 밀리면 그 원래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표 장사가 있잖아요. 네. 그때 내가 10만 원짜리 안표 있어요? 안표 있어요? 그러면 뭐 30만 원, 30만 원에 두 장. 내가 4장 살 테니까 40만 원에 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심리가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어떤 독점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나. 맞아요. 내가 더 빨리 서비스를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의 항목들에서 폭리를 취한다 이런 네. 의견이 있고 이 장사꾼의 상인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여우집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100만 원의 방을 잡아야 되는데 내 딸이 방을 못 잡게 됐으니까 150을 지불한다고 하셨죠. 이거예요.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 여우집님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모두가 150에서 200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렇죠. 그거는 폭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런 의견이 이제 누군가는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의견에 혹시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까? 아, 여기 우리 시청자 중에 서서 성향은 네. 10만 원짜리 방을 내가 여유만 된다면 150만 원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와. 15배 너무 세다. 어. 좀 약하게. 아니면은 네. 그러면 20만 원에 사용해도 어, 상관이 없다. 2배. 우리가 보통 성수기에는 똑같은 방인데 성수기에는 20만 원, 그렇죠. 비수기에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싸게 가려면 비수기에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다. 근데 요거는 좀 국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아, 맞아. 좀 틀린 상황이 뭐냐면 생존이 달린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보통의 시장은 그게 시장 경제가 맞는데 네. 위기상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위기 상황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피서철에 뭐 방값 비싸고 뭐 계곡 놀러 가면 연계백숙 엄청 비싸게 팔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네.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돈이 많은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고 허리케인을 피해서 좋은 숙소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선택의 기회가 없다. 허리케인은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의 선택이 없는. 얘가 갑자기 막 피를 흘리고 있어. 근데 당장 의사가 필요해. 그렇죠. 근데 선택의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의사야. 지금 100만 원 주면 내가 고쳐주지. 그럼 드려야죠. 그럼 경쟁과 선택이 없잖아. 없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맞아. 생존과 직결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런 게 있고 아니다. 이것도 시장 경제 상황에 맡겨야 된다. 야. 자유에 맡겨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 그렇죠.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네. 좀 네. 참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책에. 네. 네. 한편으로는 저도 사실 지금 제가 헷갈리거든요. 네. 내 생각이 뭔지 잘 네.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네. 부유한 사람들은
그까짓 거 지불하고 하면 되지만 네. 돈이 없는 분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치. 해야 되는 상황. 안수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현님이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값 올린 거 우리가 경험을 했죠. 아 마스크 그쵸. 생존과 네. 연관돼 있었고 이야. 우리는 마스크를 안전하게 우리도 막 200개 사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막 1,000원짜리 마스크를 3,000원에 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야,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네. 지구에 있는 전 세계 인구가 다 걸렸다. 네.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그 마스크는 우리가 기호식품이 아니었잖아요. 필수였죠. 왜냐면 마스크가 없으면 어딜 못 가게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맞아. 그러네. 지금도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정부에서 개입해서 단가를 낮추고 폭리를 못 취하게 노력하고 막 공급을 했잖아요. 맞아요.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래서 국가의 역할이 좀 필요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폭리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 책에 나오는데요. 가격 폭리 방지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복지와 자유와 미덕. 복지는 이 책에서 말하는 복지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다 살자, 상생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였고요. 미덕인 부분은 아까 지금 박재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정부가 억제를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어느 정도 성향이 다들 다르실 거예요. 저는 사실 자유랑 미덕 사이에서 좀 헷갈려요. 당연히 부르는 게 값이니까 너도 나도 찾으니까 가격이 오른다. 내가 숙소를 100만 원 주고 잘 의향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위험하니까 나는 100만 원 주고서라도 자야 돼. 그러면 100만 원 되는 거고. 근데 이건 폭리야. 정부에서 야 니네들 1박에 50만 원 이상은 넘기지 마. 강제로 이제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저도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존과 상관이 없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그거 하죠. 계곡에서 파는 연계백숙. 그 연계백숙 하나에 막 그쵸. 되게 비싸게 되게 받잖아요. 비싸게 예.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 밀어버리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음. 생존과 문제가 연관돼 있는 건가? 그 부분이. 그치 또 집값이랑 연결이 되죠. 그렇죠. 집값도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가격 폭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의 한정된 지역에 집을 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음. 집값이 폭리하는 거, 폭등하는 거고 음. 그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로 봤죠. 그렇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주택을 샀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공급업자들에게 가격이 이거는 자유예요. 자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생수 판매업자야. 생수를 더 생산해야겠다. 빨리 생수를 공급해야지. 나 돈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럴 수 있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예. 이번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빨리 생산해라. 그치. 근데 마스크가 그런 영향이 있었죠. 있었죠. 왜냐면 마스크 공장이 엄청 많이 생겼죠. 공장 풀가동했죠. 맞아.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스크 업체들이 솔직히 마스크 비용이 오르지 않았다면 네. 마스크 업체들이 그렇게 마스크를 많이 생산했을까? 그렇죠. 애국자일까 그 사람들이? 애국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데로 수출할 수 있고 마스크가 돈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었겠죠. 공장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애국 희생을 하려고 마스크를 만들진 않았다. 돈을 벌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유업자들은 얘기하는 거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폭등할 거지만 그 폭등의 영향 때문에 공급업자가 늘어나서 결국은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그렇지. 부동산에서도 지금 뭐냐면 공급이 줄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폭등한 가격이 내려가진 않잖아요.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이 내려가질 않았다. 이게 자유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논리죠. 그래서 그 반대적인 게 위험하더라도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터무니없는 값은 강탈이다. 그렇죠. 아래는 이제 미덕의 부분이거든요. 네.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자 물을 막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터무니없이 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소비자한테 강탈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물을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와, 나 돈 벌 수 있어 이러면서. 근데 물값을 너무 비싸게 파니까 강탈이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물을 많이 생산을 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물값은 알아서 내려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책 읽으면서 똘똘이님 이거 너무 말장난 같아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고 현실이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사고 파는? 그쵸? 사고 파는 타이밍을 잡아서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논리가 서로 대칭을 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 논리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스크가 오르는 게 부당하다고 해도 정부가 개입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폭등할 때까지 정부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유 경제니까. 근데 시장이 폭등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사람들이 늘려놨잖아요. 그 정부가 옆에서 낮추니까 또 망하는 공급업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장 과열 증상이 줄어들고 또 그 어쩔 수 없이 그 마스크를 그 못 받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나눠줬잖아요. 그쵸. 약국에서 나눠줬잖아요. 싼 가격에. 분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같이 마스크가 대량으로 필요한 사람 500개 1000개 필요한 사람은 3,000원이든 2,000원이든 네. 대량으로 팔 수 있는 사람한테 폭등한 가격에 샀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매일같이 줄을 서서 900원에 샀잖아요. 맞아.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대칭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줘가지고 이 마스크 대책은 좀 잘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론들이 막 싸우면서 어떤 그 정부가 그 흐름은 마스크 흐름은 좀 잘 타지 않았나? 그렇지. 적절하게 적절하게 잘하지 않았나요? 왜냐면 마스크 값이 오르지 않았다라면은 정부가 너무 개입해서 오르지 않았으면 일본처럼 됐겠지. 어떻게? 마스크 공급도 없으면서 그렇지. 실제로 마스크를 공급하지도 못하면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마스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진자만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휴지도 많이 팔렸잖아. 근데 우리는 잘 된 게 공급도 많이 되고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렇죠. 공장도 많이 생기고 또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매달 공급도 받고 그거 조율 좀 잘한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미덕 사이에서 공급업자들을 많이 늘렸고요. 정부에서 나눠줬고요. 근데 아파트도 우리 그 부동산 대책도 마스크처럼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부동산을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아파트를 마스크처럼 뚝딱 만들 수가 없다는 점. 그치. 시기적으로 바로 생산하기가 어렵다. 한 몇 년간의 텀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는 생산지와 판매지가 달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소비하는 곳과 생산지가 달라도 되는데, 그렇죠. 부동산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실효를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스크 공급하듯이 집값을 만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 부동산 쪽은 자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쪽이 여론이 센 거야. 그러네 또. 정부가 개입해도 영향을 많이 못 주는 거지. 어렵다. 오히려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왜냐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덕 부분에서 있었던 파트인데요. 내용인데 대중들은 다른 사람의 탐욕은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론이죠. 보통의 여론이에요. 근데 법으로 악을 심판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랬던 케이스들이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랬던 케이스. 어떤 거? 다른 사람의 탐욕에는 저거 벌 줘야 돼. 다주택자죠. 임대차 3법이죠. 자, 그치. 임대인들 쟤네들 월세 받고 양도세 중과세를 떠나서 저거죠. 보유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벌 줘야 돼 했죠. 근데 실제로 법이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죠. 근데 너무 심판이 좀 세지니까 어떻게 해.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것도 있잖아요. 삼성. 그렇죠. 지금 샘숭 난리 났죠. 샘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삼성. 샘숭은 지금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 너무 부자야. 돈 그래서 많이 벌어. 벌을 줬어. 했더니 뭐래요? 그만 좀 잡아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샘숭 그렇게 잡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아가 예를 들어서 지각했어. 종아가 지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야, 박종아 자꾸 지각하면 벌금 5만 원 내라 그래. 앞으로 전 직원 지각하면 벌금 5만 원이야. 그렇지. 근데 다른 직원들이 이러죠. 사장님, 벌금 5만 원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지각할지 모르니까. 그치. 나는 아직 잘못한 건 없지만 나도 실수로 지각할 수도 있잖아. 할까봐. 불안한 거죠. 나한테도 적용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적용되는 건 괜찮은데 나한테까지 여파가 올까봐 걱정되는 거지. 근데 항상 패턴이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벌을 주잖아요. 그 벌이 나한테도 영향력이 있다니까. 있어. 항상 그래 항상. 아니 나도 서울에서 부동산 난리치고 그럴 때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가 했어. 맞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더라고. 맞아.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10억 벌었대. 기분 나빠. 약간 괜히 기분 나빠. 그쵸. 걔 벌 받아야 될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걔 벌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도 비트코인 하고 있거든. 그치.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주식에도 세금을 물린다잖아 이제. 비트코인에 세금을 물린대. 또한 주식에도 세금을 물린대. 기분 나빠. 나한테도 영향이 왔죠. 왜냐면 벌 사람은 다 벌었는데 이제 나도 좀 벌라 그러는데 나 늦게 시작했다고 왜 나도 세금을 내야 돼? 그럼 그러면 먼저 시작한 애들도 세금 다 그거를 소급 적용해가지고 먼저 30년 전부터 세금 번 사람들 다 세금 때려야지. 왜 이제 시작한 나를?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정부 개입이잖아요. 어쨌든 자 정부가 법으로 심판하려고 할 때 근데 심판이 아예 없어도 안 된단 말이죠. 하긴 해야 돼. 근데 그 적당히 근데 그 적당히의 기준이 뭐야?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적당히의 기준을 야, 내려줘. 그리고 이런 거지. 할 왜 말이 너, 없어. 야 너는 되고 음. 넌 이제 주식 다 팔았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또 욕 먹는 거죠. 음. 닌 다 팔았어? 뭐야? 음. 니만 먹고 땡치면 되는 거야? 할 말 없죠. 이방사